대대적 공습, 젤렌스키, 방공 시스템 등 국제사회 지원 거듭 호소, 종합, 미, 나삼스 지원 방침, 공격 심화할 가능성 제기, 벨라루스 연합군 감시해야, 주요 도시들 곳곳 피해 속출, 서울 뉴스원, 이유진, 이서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11일 현지 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틀 연속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면 러시아 테러의 핵심인 로켓 공격도 중단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며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 등 군사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삼스 2기는 2개월 내 우크라이나에 제공, 6기는 1, 2년 내에 제공될 예정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앞당기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과 독일의 감사를 표하며 유럽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지원을 재차 호소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의 연합군 배치 계획과 관련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의 안보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감시단을 배치할 수 있다며 G7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합동 부대를 구성해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 위협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벨라루스는 이번 주 자국 군인들이 러시아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으로 파병될 것이라고 발표해 전쟁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반도와 자국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다리 일부가 무너지고 3명이 숨지자 이에 대한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연일 감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 주요 도시들 곳곳에 전력과 수도 등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 도심 전역에 또 미사일, 러시아 이틀째 잔인한 공격.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한 러시아군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이 11일 현지 시간 이틀째 이어졌다.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러시아가 화요일 11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공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7시께 2개의 항공모함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UAF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 미사일 4발을 격추했다고만 전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올렉시 쿨레바 주지사는 한 지역에서 러시아군 미사일이 격추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다수 지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텔레그램 앱을 통해 보호시설에 머무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중서부 흐멜니츠키 주의 군사행정 책임자인 세르이 하말리 주지사는 흐멜니츠키 주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며 러시아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대공 시스템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세르이 보르조프 빈나차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빈니차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AFP 스푸트니크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주에서도 이틀째 공습이 이어졌다. 자포리자 주의 올렉산드르 스타루 주지사는 자포리자 시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당부했다. 자포리자의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위원회 주요 멤버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최소 16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다. 로고프는 이날 6시 3분께 첫 폭발 이후 40분가량 연속으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도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응급서비스는 오늘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을 위해 방공호에 머물러 달라 공습 경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키이우와 체르니우, 빈니차, 오데사, 수미, 드니프로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러시아군 이틀째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공습 20명 사망. 영국 정보기관 러시아군 지쳤다. G7 정상화상회담 필요한 만큼 돕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 11일 현지 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남부 자포리자 시에만 12발의 미사일이 떨어져 학교와 의료시설, 주거 건물이 파괴되고 최소 민간인 1명이 숨졌다. 서부 루비어 지역에서는 에너지 시설물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틀째 공습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및 기타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서부 리비우 지역, 남동부의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남서부의 비니치아에서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했다. 수도 키이우에는 전략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는 급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맞섰다. 올렉시 레지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이 도착했다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의 절반 이상이 격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발사된 미사일 28기 중 20기가 격추됐다고 비디오 연설에서 밝혔다. 영국 정보기관 러시아군 지쳤다. 영국 전자정보수집정보기관인 GCHQ의 제레미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군은 지쳤다고 말했다. 플레밍 국장은 11일 현지 시각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죄수들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징집한 것은 지쳤다는 증거이며 푸틴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평가했다. 플레밍 국장은 그러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레밍 국장은 러시아가 여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높은 사기가
승리의 열쇠라며 영국과 동맹국들이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 기술을 전수하고 첨단 장비와 정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안보가 실시간으로 강화됐고 사이버 능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첨단 기술 능력이 뛰어나며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전에서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G7 정상 화상회담 필요한 만큼 돕겠다. 주요 선진 7개국 G7 정상들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뒤 11일 현지 시각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오랜 기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병 투표를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의 추가적인 방공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서의 국제적인 임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무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토가 회원국 및 방위 산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